아니 이거는 이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을 줄여주는 건 변호사 잘못하는 거 아니냐, 양심의 가책이 없냐 변호사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변호사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법으로 이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유죄가 맞아요. 유죄를 인정하는데 왜 변호사를 쓰고, 변호사는 그런 사건에서 어떻게 일을 할까? 변호사가 되면은 질문을 많이 받아요. 지인들이나 이제 뭐 친구들한테 범죄자들을 변호를 어떻게 해주냐, 무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유죄를 인정하는데 이거 변호사가 꼭 필요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변호사는 유죄가 맞더라도 변호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는 내가 한 행동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물건 하나 훔쳤는데 뭐 사형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몇 년씩 받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맞게 법에 정한 대로 적당한 처벌을 받을 권리도 필요한 거고요. 지켜줘야 되는 거고, 형법,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옛날에, 과거에는 야만의 시대 때는 좀 왕이 말하면은 그냥 막 아무나 막 갖다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맘대로 처벌하지 말라라고 만든 게 형법이에요. 법에 정해진 대로 절차를 지켜서 이만큼만 처벌해라 라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가 필요하죠. 수사나 재판이나 처벌을 할 때 모두 다 절차는 당연히 지켜줘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도 인권은 지켜줘야 되고, 이게 현대 문명 국가가 선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나쁜 사람은 잡아서 처벌을 해야지, 절차를 어떻게 다 지키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범죄자가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너무 나쁘니까 허용해줄까? 이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줄줄이 도미노로 무너져가지고 죄 없는 사람도 갖다가 처벌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막기 위해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발전을 한 거기 때문에 변호사가 당연히 필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누구나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을 했어도 최대한 적게 처벌받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지켜져야 되는 권리입니다. 헌법상의 권리로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맞아도 내 죄를 부정할 수 있는 권리는 인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이에요. 자, 그럼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 범죄자가 맞는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오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노려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봐주는 거예요. 이거는 죄는 맞아, 정도도 약하고 초범이고, 그리고 또 피해자랑 합의도 됐다. 그러면은 기소유예를 봐주는 거예요. 이번에 한해서만큼은 처벌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소 자체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기소유예는 기본적으로 유죄란 말이에요. 검사가 너 유죄 맞는데 봐준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피의자가 근데 억울해. 난 무죄인데 내가 왜 기소유예를 받아야 돼? 이럴 때 어떻게 다투냐면은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요.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은 헌법소원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나 이거 무죄인데 증거가 없는데 검사가 유죄라고 기소유예했다, 이거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피해자는 고소를 했어요. 내가 고소를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죄가 맞다며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기소유예로 봐주면 어떡해,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검사가 용서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투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항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검찰에다가 너네 검사가 왜 이거 봐주냐, 고등검찰에서 다시 봐달라, 처벌해야 된다 라는 게 있고, 항고에서도 안 받아줬어 그러면 재정신청이라 그래가지고 법원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검사가 마음대로 봐줬다, 이거 봐주면 안 되는 사건인데 법원에서 재판을 해달라. 그럼 법원에서 피해자 말이 맞는데 이거는 봐줄 게 아닌데 싶으면은 판결을 내리죠. 검사한테 기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건을 기소한다 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은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려볼 거는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반성하는 것 같다. 그리고 형량도 작게 때릴 때 1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판사가 봐주는 거예요. 이 사건의 선고를 유예한다. 형량을 내리지 않아요. 선고 자체를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유죄 판결은 맞거든요. 유죄는 맞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2년 뒤에 면소가 됩니다. 이 면소라는 거는 기소 사실을 없애주는 거예요. 소를 면제한다. 그래서 면소. 그래서 2년 동안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고 착실하게 잘 살면은 기록에서 사라진다 라는 게 선고유예. 근데 면소가 되기 전에 2년 안에 또 잘못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선고됩니다. 이 사람이 선고유예 했던 것도 용서가 안 되니까 이것도 선고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지른 죄 이것도 선고를 하고 얹어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유예는 그 전에 받았던 형량이 선고가 유예된 거잖아요. 미뤄진 거잖아요. 그래서 선고유예를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에 걸 다시 선고해야 돼요. 그 전에 뭐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있었어. 근데 이번에는 이것까지 얹어가지고 6개월,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선고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소유예도 안 되고 선고유예도 안 될 것 같아. 처벌을 받는 건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변호사는 어떻게 변호를 하는 것이냐? 이게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더라도
다른 데서 이익을 취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실형을 면하고 싶을 때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들어가고 싶진 않아. 집행유예를 노리고 싶어요. 그럴 때 집행유예 요건에 맞는 변호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어떤 범죄들은 범죄로는 내가 수익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박장을 운영한 사건이다. 내가 도박장 운영했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불법적인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유죄가 되면은 이 도박장 운영해가지고 번 돈 전부 다 몰수당해요. 몰수 추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면 또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 내가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이 불법적인 사업을 했어요. 근데 걸린 게 6개월밖에 안 걸려요. 6개월 치만 아니면 이것도 최대한 줄여서 몰수 추징을 당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변호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해요. 아니 이거는 이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을 줄여주는 거 변호사 잘못하는 거 아니냐? 양심의 가책이 없냐 변호사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변호사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 범죄자가 있어요. 이 범죄를 밝혀내고 처벌을 하는 거는 경찰, 검찰, 법원의 몫이에요. 변호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이런 과정이 너 이거 밝혀낼 때도 법을 지켜서 수사를 해야 되고 네가 수사를 해서 얻어낸 것만 갖고 처벌을 해야 돼. 마음대로 이렇게 강제로 수사를 확대하면 안 돼 라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일반 시민의 편에 서가지고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권리는 최대한 지켜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집행유예 중인 사건. 집행유예 받아서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야. 범죄를 또 했어.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집행유예 기간이 취소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옛날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 근데 또 재판을 받아. 그러면 이 1년 얹어치게 된단 말이에요. 묻고 더블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 싫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3년, 집행유예 3년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은 변호사는 어쨌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걸 원해? 그러면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 안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여러 개를 저질렀어. 아니면 이제까지 저지른 범죄가 여러 번 수사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형법 체계 자체가 하나하나 따로 재판을 받을 때보다 한 번에 몰아서 재판 받는 게 더 형량이 적단 말이에요.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병합 과정을 도와주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집행유예는 뭘까요? 집행유예는 유죄입니다. 유죄는 맞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봐가지고 실제로 들어가는 것만 밀어주겠다. 징역 1년이야. 근데 집행유예 2년 나왔어요. 그러면은 너 2년 동안 사고 안 치고 착실하게 살면은 실형은 면해줄게. 들어가진 않게 해줄게가 집행유예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전과입니다. 이거 완전한 유죄 판결이에요. 선고유예도 아니고. 그래서 전과의 기록이 다 됩니다.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판결은 정해져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범죄다라고 하는 것들은 형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단 형량을 깎을 때 아무리 깎아도 반 밑으로 깎기가 어렵거든요. 7년 이상이니까 7년에서 반 깎아도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럼 3년을 넘네? 이런 범죄들은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정할 수 있어요. 집행유예 최대치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게 최대치인 거예요. 그러면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일단 들어가지는 않죠. 석방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석방돼요. 근데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얘가 또 잘못을 저질렀네? 집행유예를 하고 있는 중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 받았는데 그 2년 사이에 또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징역을 받았어요. 징역이든 집행유예든 받았어. 받고 3년 안에 저지른 범죄가 있어요. 그럼 이거 누범이라고 하거든요. 이 누범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또 잘못해 또 재판받아? 너는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무조건 실형 아니면 벌금형. 벌금형은 가능해요. 그래서 실형 아니면 벌금형 양자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시간을 끄시는 분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행유예 시간을 끌어가지고 집행유예 1년에서 2년 받았어. 그래서 요 2년 중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또 재판을 받아. 근데 재판은 시간을 잘 끌어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은 집행유예 효력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변호사를 쓰시는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잘못을 해서 이것도 재판을 받았어. 시간도 못 끌었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거나 아니면 실패해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여기 실형 나오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취소가 돼요. 이것도 얹어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더 오랜 기간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집행유예를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검찰에서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집행유예 취소 청구라는 재판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같이 받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사회봉사를 안 받고 막 도망 다녀. 사회봉사 너무 불성실하게 다녀. 집행유예를 받는 조건이 사회봉사였는데 이 조건을 얘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검사가 얘는 사회봉사 잘 안 받고 있어요. 아주 나쁜 애입니다. 집행유예 취소하고 들여보내야 돼요. 라고 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싸워가지고 집행유예 취소 청구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실패하게 되면은 집행유예가 취소돼서 다시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인데도 범죄자인데 왜 변호를 해주냐?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도 안 되고 느낄 필요도 없고, 절차는 지켜줘야 되고,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인권은 지켜줘야 됩니다. 이 사람의 본능적으로 원하는, 그래도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최대한 적게 처벌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지켜줘야 돼요.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다 처벌하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게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이 사회가 아무런 죄 없는 사람까지도 죄를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도 생기게 된 거고,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생겨가지고 수사기관에, 국가에 강력한 이 수사 권한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사회가 만들어진 겁니다.